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혹시 자식이 있어서 괜찮다고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들, 딸만 잘 되면 내 노후도 함께 안정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흔들리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식에게 기대를 두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면 기분이 살아나고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찾아오면 하루가 환해지고 오지 않으면 이유 없이 허전해집니다. 결국 내 하루는 내가 아니라 자식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기대의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사랑은 건네는 마음이고 기대는 맡겨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내 평온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일이다. 자식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그쪽에 걸어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노후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은 많이들 생각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자식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고 완벽한 건강도 아닙니다. 흐름, 동료, 회복력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노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나? 지금 가진 돈으로 괜찮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숫자가 크면 안심하려 하고 적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안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쌓여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쓸수록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든든합니다. 마치 큰 울타리가 생긴 느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타리가 점점 낮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병원비가 나가고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까지 생기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속도로 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나중에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어도 편하게 쓰지 못합니다. 필요한 지출도 미루게 되고 작은 금액에도 고민이 길어집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도 바꾸는 걸 망설이게 되고 겨울이 와도 난방을 줄이게 됩니다. 이건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도 속은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확신. 이 한 가지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걸 현금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안정은 크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흐름에서 만들어집니다.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탁해지고 흐르는 물은 적어도 계속 맑게 유지됩니다.
돈도 같은 원리입니다. 쌓여 있는 돈은 줄어드는 불안을 만들고 들어오는 돈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어떤 분은 많지 않은 수입으로도 편안한 일상을 유지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분은 퇴직 후 큰 목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돈이 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라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덜 만나고 외출도 줄이고 필요한 소비까지 미루게 됩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달리했습니다. 목돈의 일부를 매달 들어오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활은 더 안정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들어왔고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 이 확신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노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통장에 쌓여 있는 숫자보다 달 들어오는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흐름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건강해도 외로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기대를 걸게 됩니다. 자주 연락해주면 좋겠다. 가끔이라도 얼굴 보면 좋겠다. 명절엔 꼭 와줘야지. 이 마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대를 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녀는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삶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서운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생깁니다. 부모는 기다리고 자녀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동료입니다. 동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대를 살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는 사람,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녀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지만 동료는 일상을 함께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어떤 분은 혼자 살아도 편안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자녀가 둘 있습니다. 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연락도 가끔 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게 됩니다.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방문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나가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을 먹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대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자녀는 기다리는 관계, 동료는 함께하는 관계. 그래서 노후를 바꾸는 건 자녀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는 관계로 해결됩니다.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노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기대를 줄이는 대신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은 어렵다. 괜히 어색해지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임에 나간 사람들 대부분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라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먼저 다가가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 이 차이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대로 멈추게도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간단한 질문 하나. 여기 자주 오세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깊이보다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 번 짧게 마주치는 것이 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두 번째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지나면 조금씩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나갔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데랑 안 맞아. 반면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옆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그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니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갔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관계는 오지 않습니다. 다가가는 사람에게 관계가 생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인사하기. 두 번째, 가볍게 질문하기. 세 번째, 꾸준히 얼굴 보이기. 이 세 가지만 반복하면 관계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어가면 됩니다. 그게 동료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료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외롭지 않다. 맞습니다. 분명 달라집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편했던 사람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만납니다. 적당한 이야기만 나눕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선이 흐려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지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꺼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관계면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기대가 생깁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료는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지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면 관계는 금방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두는 걸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담장이 없는 집은 언제든 침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장이 있으면 서로 편합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선이 있어야 오래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어떤 선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기. 가까워졌다고 해서 모든 걸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 가족 문제, 깊은 고민은 조금 아껴두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여백이 있어야 관계가 편안합니다. 두 번째, 만남의 간격 지키기.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잦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할 이야기가 줄어들고 억지로 이어가는 시간이 생깁니다.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세 번째, 기대 낮추기.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동료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한 분은 친해진 동료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가까워졌지만 선은 지켰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위주로 나누고 깊은 부분은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선을 지켰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선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건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회복력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몸은 변합니다.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예전처럼 버티지 못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생각이 시작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안 아픈 삶이 아니라 아파도 다시 일어나는 삶.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연한 나무는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노후도 같습니다.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회복력의 힘입니다. 회복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의 회복력. 아팠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회복력. 힘든 일이 생겨도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힘입니다. 우울한 날이 있어도 다시 일상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세 번째, 관계의 회복력. 혼자서는 어려운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입니다. 아플 때 도와줄 사람, 힘들 때 이야기 나눌 사람. 이게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분은 수술을 받은 뒤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움직이는 게 두려웠고 다시 아플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회복이 늦어졌고 마음까지 무너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불안했지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회복하려는 힘.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삶이 아니라 아파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건강은 지키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회복력을 키우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던 방향과 다릅니다. 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준만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고 기대만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도 지켜집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정리해가는 시간입니다. 흐름을 만들고 함께할 사람을 찾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준비하면 그때부터 삶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흐름 하나 만들고 가볍게 인사 한번 건네고 다시 일어나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노후는 가진 양이 아니라 흐르는 방식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힘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